네, 추석 연휴 가족들과 평온한 시간들 보내셨습니까? 진주평론 기획 토크쇼 진주자 세 번째 시간 인사드립니다. 추석을 한가위라고 하죠. 한은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가위는 가운데를 지칭하는 말로 음력의 8월 가운데 날, 즉 15일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 보통 추석쯤 되면 입추도 지났겠다, 낮에는 청명하고 그나마 기온도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 추석은 엄청 더웠죠. 그만큼 좀 핫한 그런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나눠볼 주제는 진주성입니다. 지난 12일 진주시 차석호 부시장이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진주성 제모습 찾기 사업에 대한 계획과 중장기 계획의 발표였고요. 이 이야기는 얼마 전까지 LH 주택박물관 관장을 역임하신 후에 현재는 한국성곽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는 심광주 소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전 부산일보 기자이시면서 경남 본부장을 역임하신 우리 이성규 본부장도 같이 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추석 때 더워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그러게 말입니다. 거의 한여름이 계속되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 진짜 이 더위가 막 괴롭히는 것 같아요. 막 사람. 이제 우리 이러다가 한국 기후가 막 이게 우기, 금기, 일이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동양처럼. 그렇죠. 이게 기후 변화가 실질적으로 그냥 이렇게 피부에 체감할 정도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죽겠더라고요. 우리 본부장님은 집에 하시는 일이 없으니까 집에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더위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냥 시원한 데만 찾아다니고 그리 보냈죠. 제일 이 더위에 취약한 게 접니다. 은행 가셨습니까? 아니 은행 시원한 쪽에 그 친구들 사무실 이런 쪽으로 시원. 그다음에 서실 이런 쪽에 많이 다니죠. 지금 글 쓰신다고 이제 고생이 많으신 걸 아는데. 소장님, 우리 진주성 제모습 찾기는 제 개인적으로 봐도 좀 이 진주시 100년을 좀 넘어서 좀 미래를 담보하는 그런 좀 소중한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진주성은 단순히 하나의 성이 아니라 진주의 자연과 오랜 역사가 만들어낸 아주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진주성 제모습 찾기야말로 진주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주성의 소중함에 대해서 시민들은 잘 아실까요? 그냥 진주에 성 하나 있다 이 정도 생각을 가지신 건 아닐까요? 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제가 많이 다니고 답사도 가고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이 진주성만큼 아름답고 의미 있는 그런 성곽 도시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진주성 많이 가보셨을까요? 저는 거기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말까지 그 성 안에 살았던 주민입니다. 주민. 그래서 전 주민이네요. 전 주민이고 진주성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과연 진주성을 이대로만 보고만 있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토론회 했죠. 토론회 제목이 진주 향당 주체로 진주성 이대로 둘 것인가의 주제로 토론회도 5월달이죠. 5월달에 가졌습니다. 향당 20주년 기념으로. 창립 기념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그 사학 연구에 좀 많이 힘을 쏟고 계시고 좀 다양한 지역의 현장들을 좀 많이 다니시는 편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국내와 외국에 견주어 가지고 진주성 현재 그 잔존한 형태가 지니는 가치를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신다면. 네, 우리나라의 지금 그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만들어진 성곽의 전체 숫자가 약 한 2,200개 정도가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 한 90% 정도는 다 산성이고요. 한 10% 정도에 해당되는
성이 이제 평지성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한 그 성종대를 기준으로 하면 한 190개 정도의 그 읍성이 만들어져 있는데 진수성과 견줄 수 있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창읍성이라든가 나간읍성이라든가 또 그런 여러 이제 그 성곽이 보존되어 있는 데는 있지만 성곽 도시로서 이렇게 그 주민들의 삶과 어우러진 이런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성곽은 아마도 화성 외에는 진주성과 겨룰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주성은 이 읍성 산성으로 봐야 됩니까? 저 어떻게 구분되죠? 그 이제 그 촉석 산성이라고 산성.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입지 자체가 네. 결국 뭐 이렇게 그 학술적으로 하면 평산성 개념입니다. 평지와 산성을 같이. 예, 그런 것들 기준으로 하면 조선 시대의 대부분의 읍성들은 사실은 그런 평산성의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평지성의 범주에 넣어도 되고 산성의 범주에도 포함시킬 수 있는데 어디에 이제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 진주시에 그 관광 홍보물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 이제 영역을 할 때 영문으로 할 때 이걸 캐슬로 해야 되느냐 포트레스로 해야 되느냐를 두고 좀 갱론을 벌인 적이 있거든요. 네. 진주성에 네. 대해서 이게 캐슬 우리가 캐슬 하면 영국의 성이나 뭐 프랑스 성처럼 도심 한가운데 있는 평지성 그렇고 포트레스는 산성이다 이런데 그 지금은 포트레스로 되어 있는 것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그 저기 이제 그 진주성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려 시대에 그 토성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가장 최종 단계의 진주성의 모습으로 보면 거기에 그 이렇게 일반인들의 주거의 지들이 쫙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관공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사는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읍성으로 봐야 되죠. 읍성으로 봅니다. 다만 기능이 워낙 이제 방어력이 높고 그러니까 거기에 우병형이 설치됐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읍치가 그렇지. 바깥으로 빠져나간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기능은 사실 읍성인 개념입니다. 읍성 기능입니다. 그 제가 최근에 그 책을 한 권 쓰면서 그 하만 총세록이라고 오행묵 하만 군수가 그 진주를 다녀간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하만 군수 오행묵이라는 분이 진주성의 성벽을 보니까 회칠이 칠해져 있더라. 네. 그게 이제 1889년이거든요. 네, 네. 그게 그 회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석회를 말하는 네, 걸까요? 그렇습니다. 거기. 그럼 그때 이 1889년 조선 후기인데 네. 그 석회라는 그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게 대단히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 그것만 가지고도 이제 우리나라의 석회가 다시 말해서 그 현대 콘크리트와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것이 이제 건축에 도입이 되고 특히 이제 성곽 축조 기술에 도입되는 과정이 아주 오랜 그 이렇게 경로를 거쳐서 역사가 있는데 있네요, 그것도.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석회가 건축의 구조물로 사용되기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건 정조대 이후입니다. 수원 화성 예. 그래서 그 수원 화성에 그 벽돌 건물이 벽돌 건축물이 많이 등장하는 거는 그 벽돌을 붙일 수 있는 몰탈로서의 강회가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접착제 이런 개념입니다. 네, 접착제입니다. 예. 그런 이 벽돌을 갖다가 건축 재료로 쓰기 위해서는 이 강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돌을 쌓을 때에도 돌과 돌틈 사이에 일종의 몰탈 개념으로 이 강회를 이렇게 줄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석회가 많이 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저는 그 기록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돌을 반듯반듯한 돌을 가지고 이렇게 쌓으면 괜찮을 건데 거기 석회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에 석회를 거기 왜 칠해놨지? 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겠구나. 네, 그래서 그 이렇게 채성벽이라고 하는 그 돌과 돌틈 사이에도 빈 공간을 옛날에는 이게 깨진 돌로 채웠는데 그거를 이제 돌틈 사이를 강회로 채우고 그 다음에 그 여장 부분은 이제 그 상당히 많은 그 강회를 써서 그 여장이 쉽게 그러니까 성벽 위에 그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네, 올라선 이게 병사들이 뭐 구멍- 자기 몸을 가리기 위해서 한 1.5m 정도 그렇죠. 높이로 지금 예, 담장처럼 쌓는 게 있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여장이라고 하는데 예. 거기 이제 총알도 있고요. 그다음에 타구로는 활을 쏠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인데 거기에 이제 주로 회칠이 많이 돼서 멀리서 보면은 그 하얀 색깔의 어떤 휘를 칠한 것처럼. 그럼 지금 지금 우리 진주성을 보면 뭐 스케치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저기 여장 부분에 그 예. 석회가 도드라지게 그렇게 그 돼 있지 않지. 예, 재현되진 않았죠. 그리고 그 채성벽이라고 하는 그 성벽도 복원할 때 충분한 고증이 됐으면은 훨씬 더 그렇게 그 사실감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텐데 너무 단기간에 그 빨리 획일하게 한다고. 이게 빨리 하다 빨리 보니까 한다고. 좀 이게 고증의 문제가 좀 있는 그럼 사실입니다. 성벽에 회치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회칠은 아니고요. 회칠은 아니고. 예, 그 일종의 그 돌과 돌틈 사이에 회를 끼워 넣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게 돌틈 사이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좀 번지니까 회칠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죠. 튼튼하게 쌓았다 이 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진주시에서 진주성 제모습 찾기 뭐 일단 뭐 추진 계획을 아마 이제 미리 보셨을 텐데 네. 이 실제로 추진 사항과 함께 앞으로 그 내성 외성 구역에 그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뭐 좀 굵직한 단위로 이렇게 대략 이렇게 좀 적어 놓은 것 같거든요. 네. 우리 소장님 보실 때 이 사업의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게 이제 추진 계획을 발표한 내용 중에서 좀 굉장히 중요하다 싶은 포인트가 혹시 있습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여기 보면은 그 24, 25 단기 과제인데 여기에 네. 대사지 조성 사업이 있어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진주성의 원형 경관 회복을 위해서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대사지거든요. 결국 그 대사지를 경계로 해서 결국 진주성 성벽이 그 안쪽으로 돌아가고 대사지는 그 진주성을 방어하기 위한 가장 해자로서의. 중요한 해자로서의 방어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사지를 복원한다는 건 결국은 진주성의 원형 경관을 회복하는 아주 좋은 청신호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좋기는 한데 이 발굴조사가 25년 내년에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 한 몇 년 전인가 진주에 모 정치 하시는 분이 그 한번 만날 기회가 있어서 갔더니 대사지를 복원하는데 내가 2조를 가져오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 선거 밑이라서 에이그 뭐 또 정치적인 발언이겠거니 하고 그냥 무시하고 말았었는데 이게 지금 이게 발굴 조사하고 뭐 가늠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발굴 조사하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대사지. 그 예전에도 그 청소년 수련관인가요? 그쪽 네. 부분에 그 건축공사 관련해서 발굴을 했더니 대사지 유구가 네, 일부 나와서 그 대사지의 위치를 확정하는 거하고 이제 그 원형 모습을 갖다가 추적하는 거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결국은 예산과 어떤 그런 그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 같은데 근데 이 부분은 이야말로 진짜 어떤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제가 그 수원 화성이 이제 아무도 이 주목하지 않았을 때 그 시장님이 이제 그 수원 화성을 갖다가 정비해서 이제 그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을 때 깜짝 놀란 게 저기 행궁이 있는 곳에는 그 수원 의료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병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보내겠다는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해내시더라고요. 해냈다. 그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뭐 비용 문제, 그다음 예산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방향만 결정되면은 진주시의 이 가지고 있는 역량, 그 역량은 현재의 경제적 역량도 있지만 진주시가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온 이 경상도에서 어떤 그 진주시 위상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량이 돼서 결정받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주님 계획을 보면서 대사지 조성 사업이라고 했는데 저도 진주성 원형 찾기에 해가지고 저희도 용역을 해봤습니다만은 그 전체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일단 그 부분은 이게 한꺼번에 다 하는 건 너무 부담이 될 텐데 점진적이고 상징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대사지의 일부 공간만이라도 일단은 그러면 가능한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 지금 진주 보건소 자리 아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게 발굴됐으니까 네네. 그 공간만이라도 네, 그거 먼저 하는 거죠. 조그맣게 네, 조그맣게 먼저. 야,
그게 저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걸 염두에 뒀으니까 발굴 조사를 2025년에 하고 2025년 이후가 아니고 2024년 25라고 한 게 그 이유가 아닌가. 이게 전체적인 대사지를 다 복원을 한 다음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50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고요. 저는 그런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이 너무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범주 내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해서 나중에 결국은 전체를 연결하는 과정으로 가면 될 텐데 결국 문제는 그 방향이 정확히 설정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그런 우리 살아생전에는 방향이라도 좀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감시하고 좀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 뭐 복원을 보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 다음 세대에서 안 그럴까요? 대단히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발굴 조사만이라도 시작된다면 발굴 조사 내지는 위치 선정 위치는 특정이 돼 있으니까 특정하고 발굴 조사만 시작되더라도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지방자치가 시작인 9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지금 30년 됐거든요. 근데 인근에 있는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 우리 진주시하고 그 자매결연 도시입니다만 30년 전부터 봐왔어요. 봤는데 진짜 순천시는 시장이 누구와 바뀌든 간에 꾸준히 관광 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해가지고 지금 그 국가정원 문제 저게 한 시장 때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30년간 한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했으면 이것도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 30년 전에 우리 시작했던 우리 시장님이 이런 문제를 하나 큰 그림을 그려서 했다면 지금쯤 이게 성사됐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지방자치 시대의 그 취지에 맞게 한 주제를 가지고 꾸준히 시장이 누가 바뀌든 간에 한 주제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하면 앞으로 30년대는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죠. 해자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좀 계획을 좀 수립하기 전에 이게 좀 전문가들을 좀 불러서 이게 가능성이 있을지 혹은 우리가 이걸 내놨을 때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이게 그냥 뜬금없이 예를 들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혹시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금 검토를 하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진주대첩광장 거기도 진짜 우리 외성구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추진 계획이 그냥 툭 왔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하면 이게 그 예산 계획도 좀 이게 수반되지 않습니까? 보통 어떤 추진 계획을 할 때는. 그런 내용도 좀 없는 것 같고. 내년부터 뭐 한다고 돼 있으니까 발굴조사비만. 그럼 이제 지금 그렇죠. 내년 예산에 이게 이제 반영될 수도 있지. 그럼 소장님께서는 일단 주요 포인트는 대사제라고 보시는 거고. 그다음 혹시 또 그다음에 이제 주로 보통 성이 있을 때 가장 핵심적인 시설은 결국 성으로 들어가는 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문과 동문, 그다음에 그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드는 시설 중에 대표적인 장대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성을 이렇게 성답게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인트로 가능한 범주 내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분위기가 조성되면은 거기에서 동력이 만들어져서 서서히 그쪽으로 이렇게 소장님, 제가 그 말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이제 동장대를 비롯해서 뭐 포로도 있었고 진주 이제 성도를 보면 이제 그런 시설물들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남문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런 시설물들을 좀 설치를 하자, 해놓자라고 하니까 역사적 고정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원형 복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번에 소장님도 한번 그 발표를 하셨지만. 남문 들어가는 입구가 차 하나 켜고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규모인데 그 사실 복원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재현이라고. 재현이죠. 그러면 그게 꼭 원래의 위치에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까? 그게 결국 이제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형의 그냥 완전 그 이렇게 문화유산을 위한 문화유산, 그 다음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문화유산, 이게 이제 보존 활용 쪽이 될 텐데, 그건 적절하게 이제 그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진주성의 난무는 진주성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관문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그 지금 현재의 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서도 진주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의 어떤 그 교통 시스템과 적절하게 그 어울리는 지점에다가 재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뭐 저희들 진주 원형 찾기 용역하면서 이제 소장님께 남문 위치에 대해서 조금 한번 여쭤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나나 똑같은 생각. 제 생각에는 뭐 변함이 없고요. 여러 가지 고지도를 그 이후에도 계속 살펴봐도 결국 지금 이 도로가 지나는 그 부분이 아마 남문터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진주교 끝나는 지점. 네네. 거기가 남문의 위치로 볼 수 있다. 네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고속도로를 통해서 진주로 들어오는 분들이 딱 이제 그 다리를 건너서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진주로 딱 들어올 때 어떤 그 구두심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아주 이미지, 아주 강렬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은 곳이 없고, 그게 없는 곳이라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을진데 거기가 그 터일 가능성이 최소한 80%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거는 이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엄청난 자산인데. 도시 이미지라든지 그럼요. 측면에서도. 저쪽 의령에 가면 인근에 의령에 가면 의백문인가 딱 다리 지나면 있고 그 큰 대문 있고 전주 가면 호남 제1관문 그 옛날에 있었던 겁니까? 호남 아니죠. 그 만든 거죠. 만든 거죠. 그런데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왜 안 만드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만든 게 아니라 지금부터 만들어야죠.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자꾸 이 책임을 추구하는 쪽으로 자꾸. 그런데 기술적으로도 현대 기술에서 그럼요.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들도 만들어내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대한민국의 그 토목 건축 기술이 그러니까요. 그 정도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남문을 만약에 만들면 복원이 아니라면 재현으로 간다면 그 남문에서 대척 강정을 좀 바라도 볼 수 있는 그런 경관들도 좀 만들고 뭐 좀 제 나름대로는 좀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이 진주 대척 강정이 지금 구치사등의 저 모양으로 일단 논란의 이제 와중에 있다 보니까 이게 뜬금없다라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거든요. 이 대척 광장 자체가 어떤 진주성의 역사성이나 정체성 뭐 이런 것들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뜬금없이 지금 대사지 남문 막 이런 생각이 든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이 제 모습 찾기가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시행 의지가 있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더라고요. 일종의 이 정책은 약속이잖아요. 결국은 시민단체에서 해야 될 일은 약속을 지켜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플랜을 내놓고 계획을 내놓고 예산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매년마다 어떤 추진 그 상세 계획을 내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의미는 대사지 조성 사업을 뚜껑을 늘겠다는 거니까 일단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보니까 저도 뭐 이걸 먼저 이야기했던 사람이 요전에 시장이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그때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발표 자체도 안 하고 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만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진주시의 계획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내년에 뭐 착수비가 얼마나 예산에 반영될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게 좀 그 진주시 정치권의 합의라든지 진주 시민들의 합의 과정에 공론화 절차라든지 이런 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제가 하겠다라고 해서 하겠지만 이제 그런 어떤 그 아까 말씀하셨던 약속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우리한테도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과정들이 좀 있으면 좀 더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그거는
아마도 이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어떤 그 대표적인 어떤 단체 한 군데가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러겠지만 이 복수로 돼 있고 어떤 그런 다양한 기관들을 다 만나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겠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다른 게 아니라 이 뭐 진짜 진주성을 허물고 완전히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이 아니고 진주성의 그 제 모습 찾기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인식의 전환이고 어떤 당장 상당히 희망적인 어떤 그런 청신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저희들이 원형 찾기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안들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난문을 그때 최종 보고할 적에 시장님도 그 자리에서 사실은 난문을 만들고 이게 한양 도성처럼 이제 지원 조례도 만들고 사실은 뭔가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좀 추진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냥 조용히 있다가 이제 갑자기 나오니까 이제 제가 좀 드렸던 말씀이고 우리 소장님도 뭐 100% 자유롭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까지 하고. 일단 이거 일종의 농담입니다. 아니 근데 일단 이게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 자체도 대사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내년 예산이 얼마 정도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을 한다는 의미에서 진주성 제 모습 찾기 사업 추진 계획 자체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그렇지. 엄청난 도약이라고 일단 생각됩니다. 감사해요. 예, 너무 한꺼번에 많은 걸 바라시면은 뭐 배가 고팠어요. 원래 배고픈 사람한테 뭐 주간거를 주면 그거 갖고 만족하겠습니까? 아니 5월달에 우리가 한 그 진주성 이대로 들 것인가의 토론회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는가? 아마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동력이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게 싶습니다. 뭐 크든 작든 간에 뭐 동력이 됐겠죠. 뭐 그런 이야기 전혀 없었으면 그런 이야기 전혀 없었는데 뭐 이걸 갑자기 툭 던질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은 모르는 거고 시가 일단은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이런 마음을 내준 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뭐 어떤 부분이 얼마 정도 책정되는지가 이 추진 의지를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거가 보면 근데 되겠죠. 저는 이제 이 운주원 복원이라고 2025년 이후에 운주원 복원이라고 이제 적어 놓은 부분이 조금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날 직접 보셨을 테고 어떠한 사항들인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조금 일방적으로 뭐 하겠다라기보다는 이제 지금부터라도 양정시 집안에 좀 하고 같이 이야기도 좀 나누고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인식도 좀 시켜드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안들이 좀 사전에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태로 그냥 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우리 진주성 정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주성 정화 사업이야말로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양면성이 있죠. 이게 1970년부터 1984년도까지 15년 동안에 그 3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이게 너무 급히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그 군부 그 정권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원형 고증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생략되고 그냥 그 거의 일률적으로 마치 전투를 벌이듯이 그렇죠. 이 준공된 모습들은 그게 진주성의 원형 경관을 회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그것이 좀 이렇게 그 기회를 얻지 못한 게 좀 아쉬운 실정인데 또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은 거기에 들어가 있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제강점기하고 해방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그 거의 751동의 그 건물이 막 그냥 막 난립해 있어 자라잖아요. 당시 주민. 그것들을 단 2년 만에 다 그냥 해체를 하고 요즘은 절대로 못하지. 15년, 17년 걸리지.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그것을 안 했으면은 못하죠. 과연 지금 할 수 있었겠는가? 못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진주성 제모습 찾기의 그 외성이라고 불리는 곳에 들어가 있는 그 많은 건물들 그다음에 상가 시설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안에 다 들어왔을 텐데 그것을 지금 과연 다 내보내고 이 원형을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때 그래도 했기 때문에
지금의 경관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그 긍정적인 근데 측면이 우리는 있습니다. 왜 진주의 역사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왜 그나마 감사해야 되는 일들만 있는 거죠? 왜 모든 게 주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지지 않았고 그나마라는 그 단어가 저는 좀 상당히 걸리는 한편으로 걸린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왜 그때 그 있었던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까? 그런 인식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지. 아니면- 그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의 논리로는 그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효율적이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그 뭐 진주 세무서, KBS 방송국 이런 것까지 안에 다 있었거든요. 중개소가 있었죠. 예, 그 많은 사람들을 이주를 시키고 그 집단 주택을 지어서 그리하기가 그때 당시의 논리로서는 그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아쉽고 뭐 바람직스럽지 못한 게 있지만 그때 당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들이 이게 오늘 이야기하는 진주성 제모습 찾기의 그 추진 기관이 진주시가 이 제모습 찾기 추진 계획을 이렇게 내놨을 때 이게 과연 그때 당시 진주성 정화 사업처럼 그냥 이렇게 뭐 한번 뭐 휘젓고 한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는 거. 과거에 이제 진주성 정화 사업이 그런 이제 교훈을 저는 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진주 대척 광장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과거의 어떤 그런 과오를 또다시 저는 이제 되풀이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좀 더 좋게 할 수 있고 더 역사성을 갖출 수 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라는 이제 측면을 좀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선생님 정화 사업은 그런 종류의 방식의 정화 사업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밖에 시대의 시대적 산물이지 그때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사회적 환경과 어떤 그런 그 분위기, 그 다음에 또 이 법적 제도적인 어떤 그런 장치 이런 것들은 결국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부분인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과연 그것이 최선이었는가, 왜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소모적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이 법적으로도 그렇고 뭐 나가란다고 나갈 사람도 나갈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이 재산권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 문화유산법에 의거해서 그렇게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저는 이제 잠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진주성 외성 원형 찾기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물론 내성도 포함되겠습니다만 혹시 소장님 혹시 한번 우리 진주성 현재 지금 남아 있는 내성 안에서 뭔가 좀 복원이 운주원 빼고요, 선화당 빼고 뭔가 좀 복원이 되었으면 싶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그 이제 진주성의 원형 그 제모습 찾기의 기준을 어디로 설정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그 여지도서에 보면은 그 저기 우병영 지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이 군포라 그래서 이 군포라 그래서 성을 방어하기 위한 일종의 초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그 정면 세 칸, 측면 한 칸의 어떤 그 아주 규격화된 조선 시대의 어떤 특수한 어떤 성곽 방어 시설이거든요. 이제 그거하고 이제 포루가 설치됐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벽의 어떤 그 성을 지키기 위한 어떤 시설물로서 이렇게 지금 아마 그 정비 과정에서 다 훼손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몇 군데를 발굴하면은 이게 지도에 있으니까 거기를 근거로 해서 조사하면 군포지는 몇 군데가 찾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조선 후기나 뭐 그 다른 데서 발굴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원형 모습대로 복원하고 재현하는 건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일단은 그렇게 이제 그 진주성이 그 방어 기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 시설물로서는 저는 그런 것들이 적당하다고 생각되고, 왜냐하면 진주성 내부에서는 뭐 일단은 장대는 다 복원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외곽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문과 장대가 이제 중심 그 핵심 건물이 되겠죠. 어떤 뭐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일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대척광장 준공식이
9월 27일 날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은 앞으로 이게 현재 이게 시에서는 지금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활용 방안도 일단은 같이 좀 고민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어지고 진주 대첩광장, 뭐 진주시에서는 역사공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건 어떤 식으로 좀 개인적으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싶었어요. 그 대첩광장이 조성될 당시만 해도 이게 진주성 그 외성 전체를 갖다가 회복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아마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주성이 있고 결국은 중성에 해당되는 촉석성 그 바깥쪽에 이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그 기본적인 방향이었기 때문에 의도였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까지 추진된 거는 나름대로의 그러한 어떤 절차적 과정과 정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 그 진주성 제모습 찾기의 그 말하자면 규모와 방향이 그 조선시대 후기에 남아 있었던 성곽 전체로 확대됐을 때도 과연 여전히 그 지금 그 저기 대첩광장 부분의 그런 그 저기 그 여러 가지 조경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적합한가 하는 부분은 그때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 거고, 저는 어쨌거나 지금 이 대첩광장 조성 과정도 과거처럼 굉장히 험난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그 상가 시설들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그죠? 네. 거기 뭐 장어집들도 많았고, 그렇게 훼손된 것들을 어쨌거나 그 공간만큼을 회복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공간이니까 이 공간을 잘 아끼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좀 더 이제 다양한 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장님 보실 때 그 현재 이제 시가 발표한 요 내용 이 외에 좀 당장 뭐 좀 이렇게 시급하게 좀 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그 지난번 그 토론회에서 제기됐던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이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외성 그 전체 구간을 갖다가 회복하기 어려울 때는 결국은 지금 그 현대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 기술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폴, 미디어폴, 미디어폴 같은 것들을 군데군데 설치해서 그 일단은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이 선형이 진주성의 원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는 당장 필요하고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는, 그리고 이제 진주성의 원형 경관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동력을 모으는 일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장 뭐 어떤 그 가시적인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그런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 우리 곁에 다가와서 진주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대단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뭐 아주 그냥 이거는 뭐 돈 들일 필요도 없고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게 뭐냐면 시내버스 그 방송이었거든요. 네. 그때 기억나십니까? 네. 그런 것들은 특별히 뭐 이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뭐 약간의 행정적 협조만 구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도 보고, 미디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정치권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예산을 좀 받아가지고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특별 교부세가 뭐 교부세는 그런데 뭐 사용을 하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그냥 수포로 돌아가 있는데, 결국 그런 것들도 보면 이제 진주시가 다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좀 이게 진주 지역의 뭐 시민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들,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도 좀 이렇게 함께 좀 모여가지고 이 좀 현실적인 방법들을 좀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후속 대책이 좀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저는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진주 사회가 지금 뭐 대척 광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그 아젠다로 인해 가지고 이 사실 비판과 비난이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지역 사회 분위기가 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뭐 그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좀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이거 홍콩 영화 배우 주성치의 영화 중에 그 소림축구라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성치가
그 자기 동성 시절에 그 사형을 돕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막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이 관객들이 막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공감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그때 주성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주관적으로 창작한 노래입니다만 비평은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 진주 사회가 여러 가지 뭐 소각장 문제라든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이제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비난이 아니고 좀 이 비평의 가치를 좀 인정하는 그런 저 진주 사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진주자 세 번째 시간이었죠. 오늘 심광주 소장님하고 이성규 본부장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진주자 세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